이곳은 한때 석탄으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산업이 멈추자 도시의 시간도 함께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폐광 이후 도계에는 새로운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단기적인 대체 산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선택이. 우리는 의료를 선택했습니다. 치료만을 위한 의료가 아니라 교육과 연구가 함께 뿌리내릴 수 있는 의료. 그 중심에 중입자 치료가 있습니다. 세계는 각자의 방식으로 중입자 치료를 선택해왔습니다. 국가 전략으로, 지역 혁신으로, 의료와 연구의 축으로. 그러나 모든 선택의 답은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 지역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함께 고민할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오프닝 영상 함께 하셨는데요. 이 자리의 의미를 좀 저희가 담아 보았습니다. 영상 말미에서 보셨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어떤 답을 정해둔 자리가 아닙니다. 함께 답을 찾아가는 자리로 준비했으니 여러분의 의견 저희가 경청하는 자리로 삼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16 삼척 국제심포지엄 개막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중입자 치료라는 기술을 소개하고 또 다양한 적용 사례를 검토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고 어떤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것인지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모색하는 자리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탄 산업 이후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는 도계 지역의 배경으로 국내외 중입자 치료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 이 모델이 우리 지역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과 또 전문가분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이 되었습니다. 도계의 새로운 숨결을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본 심포지엄 첫 시작으로 개회사 청해 듣고자 합니다. 박상수 삼척시장님을 대신해 오늘 이 자리 함께 하고 계시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김광철 부시장님께서 개회 말씀 준비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핵심인 중입자 치료는 꿈의 암 치료라 불릴 만큼 암을 더욱 정교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중입자 암 치료 센터는 고부가가치 의료산업 도시 삼척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우리 삼척시는 중입자 암 치료 센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바탕으로 환자와 가족들이 희망을 되살리고 대한민국 의료산업의 또 다른 미래를 열어가려 합니다. 이러한 목표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뛰어난 장비와 시스템 구축, 그리고 전문 인력 확보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가 삼척과 대한민국이 빛나는 내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상수 시장님을 대신해 오늘 이 자리에 직접 거름해 주시고 개회 말씀 전해주신 김광철 부시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기조 강연 이어서는 저희 잠시 휴식 시간 있고요. 사례 발표 5개 이어서 휴식 시간 없이 패널 토론으로 이어갈 예정이니까요. 스케줄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끝까지 좀 배석해 주시고 많은 의견을 교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하드론 테라피, 하드론 치료, 그리고 중입자 치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후에도 여러 가지 관련 발표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저 기본적인 장비와 관련된 분야에 먼저 포커스를 맞춰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연사분들께서도 관련 분야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2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생물학적인 어떤 포커스가 있습니다.
효율성이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DNA에 있어서 이러한 종양의 세포를 우리가 어떠한 파괴를 하기 위해서 생물학적인 효과를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사선 저항성 어떤 암이나 희귀암이나 저산소 종양 같은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분야에서 저희가 이 중입자 치료의 효과를 그동안 확인해 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생물학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물리학적인 특성이 중요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탄소 이온 같은 경우에 포커스를 맞추기가 더욱더 용이하고요. 우리가 브레이크 피크라고 하는 특징을 이용을 해서 상당히 날카롭게 그 타겟 종양을 타겟팅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정밀하게 타겟팅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물리학적인 우리가 특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물리적인 장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반이명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파크기가 상당히 작고요. 그리고 또 깊고 복잡한 형태의 종양에 상당히 특히 효과적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상단에서 보시면 여기 포커스 에어리어가 상당히 지금 상당히 전체적으로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중입자, 예를 들어서 탄소이온이나 양성자나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종양 세포에 좀 더 포커스를 잘 맞출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건강한 세포에 미치는 타격이 상당히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드론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 방사선의 저항성이 있거나 아니면 반응이 낮은 종양 이렇게 실질적으로 기존의 방법으로 치료법으로 한계가 있는 종양에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 중입자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장기가 인접하기 때문에 어떤 수술이 불가능한 종양에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다양한 적응증이 우측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 중입자 치료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해서 양성자 치료 센터는 106개가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중입자 치료 센터가 16개가 있습니다. 유럽엔 5개의 센터가 있고요. 첫 번째 센터가 지금 프랑스에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중입자 치료 센터가 16개라는 것은 사실상 수치상 많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연구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많은 센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에도 지금 한 군데가 있죠. 사실 중입자 치료를 받는 환자 비중이 전체의 5%를 우리가 커버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좀 더 많은 시설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미국 기준에서 봤을 때 연간 200만 명의 신규 암 환자가 발생하는데 이 중에 5%가 이런 탄소이온 방사선 치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개 이상의 하드론 치료 센터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이 프랑스의 프로젝트가 왜 구체화되었고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브레이크스루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장비를 도입을 해서 우리가 사이클로트론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사이클로트론이라는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시스템과는 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상당히 초소형 사이즈가 우선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어떠한 병원이나 치료센터의 어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량도 상당히 높고요. 치료에 있어서 새로운 테크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플래시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고빔 전류이기 때문에 앞으로 카본 플래시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가 단순하고 비용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 비용부터 해서 유지 보수 비용,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 비용에 있어서도 많은 절감이 가능할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기존의 싱크론
싱크로트론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이클론트론 같은 경우는 3.5배 정도가 작은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상당히 컴팩트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세팅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5개의 룸이 있습니다. 치료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빌딩, 기본적인 빌딩 크기에서 어떻게 배열이 될 수가 있는지, 어떻게 배치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사이클로트론, 초전도 사이클로트론인데요. 자, 에너지를 요크 직경 같은 경우는 7m입니다. 높이는 3.4m이고요. 그리고 중량 같은 건 740톤이고요. 컴팩트한 자석 사이즈입니다. 세 개의 입자를 우리가 엑셀러레이터 가속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카본이나 아니면 양성자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옥시전에 있어서도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속기가 있고요. 지금 세팅하는 모습이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나와 있습니다. 직접적인 주사 방식이 주입 방식이고요. 인젝션 방식입니다. 이것은 가속기라고 불리는데요. 시스템의 모터와 같은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자, 가속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치료실 솔루션에 대해서는 차세대 치료실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빔 라인이 고정형입니다. 여기 보시면 로보틱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환자가 좀 더 쉽게 용이하게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빔이 이렇게 앞에 위치하게 되고요. 이러한 치료실 안에 우측에서 빔이 나오겠죠. 여기에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습니다. 이미지 시스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액세서리가 있고요. 지금 2D 이미지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도 있고요. 카메라 시스템을 이용해서 환자의 움직임이나 호흡이나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좀 더 정밀하게 취합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액세서리가 안에 설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밀한 치료가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다음의 프로젝트, 다음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미래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개발 단계에서 상당히 선량을 높인 플래시 치료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를 할 것입니다. 나노세컨드 단위로 접근할 것이고요. 각각 프랙션이 나노세컨드일 것이고요. 지금 하나의 프랙션에 1분에서 2분 정도가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 발전, 장족의 발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이드론 플래시 치료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아댑티브인데요. 전체적인 이미지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정밀한 컴퓨팅에 있어서 우리가 온라인 적응 치료가 가능하도록 연구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겐트리 기반 기술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가 공동 연구를 할 것입니다. 이미 관련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겐처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빔을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있죠. 360도 다각도로 조사하는 기반의 치료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규 이온 가속과 관련 연구인데요. 산소 등 차세대 이온 가속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몇 가지 차별화된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PTCOG라는 그 아주 큰 연례 학술 대회가 있습니다. 자, 프랑스 독일에서 자, 올해에도 행사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자, PTCOG 학술 대회에서 여러분들을 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프랑스 칸에서의 그 시도된 최초의 중입자 치료 센터의 여러 임상 사례나 기술의 발전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d I try to introduce my system,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오늘 발표는 제가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이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저희 센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적응증과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였는데요. 2018년부터 해서 저희가 탄소 이온 중입자 치료기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본산 히타치 시스템을 저희가 설치를 하기 시작했고요. 자, 시스템을 설치한 다음에 임상 시험을 진행하였고요. 여기 보면 빌딩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임상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 지금 지하이고요. 이 빌딩의 지하입니다. 여기 지금 기기가 보이죠? 머신입니다. 여기 싱크로트론 히타치사의 장비입니다. 여기 치료실이 있고요. 여기 2개의 치료실이 있습니다. 여기 겐트리는 없습니다. 여기 모두 고정 형 타입이고요. 그다음 수직형, 수평형이 있습니다. 여기 인룸 시티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상당히 아름다운 치료실 자체 지금 인테리어가 상당히 아름답게 되어 있죠. 자,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상당히 고품질의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호텔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안락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In 2022, 자, 2022년에 정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전체적인 시설 테스트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독성 테스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자, 독성 치료 테스트 후에 저희가 탄소 이온 치료를 개시해도 좋다는 정부의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부터 해서 지금까지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를 진행하였고요. 여기 보시면 이전 저희 회장님과 그리고 이전 저희 총리님과 그다음에 현재 총리님께서 저희 센터를 방문을 해서 상당히 중요한 중입자 치료센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인데요. 현재까지의 저희가 개소 이후로 현재까지 6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립선 암 치료, 그리고 또 췌장암 치료, 여기 보면 췌장암 치료와 전립선암 치료, 그리고 또 간암 치료에 있어서 가장 많은 치료 케이스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중입자 치료에서는 치료 시설에서는 기본적으로 중입자 치료 환자 공통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양호한 전신 수행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영상 검사에서 명확히 확인되는 종양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기 사항이 있는데요. 광범위한 전이가 있다던가 아니면 방사선 조사 경로 내에 금속 물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 치료가 어렵습니다. 보이시죠? 현재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라이 제 동료인데요. 라이 박사님께서는 이미 상당히 중요한 논문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중요한 저널에 발표하셨는데요. 췌장암에서 위험도에 따라서 설량을 조절해서 중입자 치료의 케이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최초 보고를 하였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암 중에 우리가 왕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사실상 치료가 상당히 어려운 암이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는 아직은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탄소 이온 시스템을 도입한 다음에 중입자 이 치료 시설을 우리가 도입한 다음에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치료법에 어떠한 효과가 있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봐서 195명의 환자를 치료를 하였는데요. 자, 췌장암 환자였습니다. 2023년 10월까지 12월까지 해서 우리가 탄소 이온 치료
사실상 어떠한 그 절제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러한 치료법을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 중입자 치료를 진행하였고요. 여기 보면 14개월 정도로 해서 전체 환자 그룹을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3기, 4기 환자가 대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데이터가 지금 정리되어 있는데요. 분석을 하였고요. 어떠한 중입자 치료에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1기에서 3기 병기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1개에서 3개 정도의 이 조사 포털을 이용하였고요. 자, 선량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66 GY였고요. 그리고 또 원발 종양분 같은 경우는 55점에서 60 그레이 중간 선량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통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버롤 서바이벌 생존율 같은 경우는 1년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치료 후 경성과가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생존율이 1년 정도가 되는 비율이 75%였고요. 자, 1년 치료 전에 예후가 불량하는 하위군 같은 경우는 치료 전에 그 CA19-9 수치가 상승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CA19-9 반응에 따라서 생존율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데이터를 저희가 취합한 다음에 자, 인덕션 키모세라피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요. 화학 치료 이후에 자, 튜머 마커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대조군에서요. 대조군에서 그 성과가 비대조군에 비해서 좀 더 나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탄소 이온 치료를 이런 컨트롤 그룹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 중입자 치료를 하게 되면 아웃컴 예후가 상당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0명 정도의 환자에 대해서 부작용을 보면 피부의 독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낮은 레벨이었고요. 그레이드 3의 독성은 심각한 독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탄소 이온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고품질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치료 후에 이 피부 반응을 보여주는 사진이 나와 있죠. And now we have a very special protocol for our locally advanced 국소 진행성 췌장암에 대해서 케이스가 또 있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경계 절제 가능한 췌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입자 치료 이후에 수술을 받도록 했고요. 이 프로토콜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장관 침범이 없는 경우죠. 소장 방향에 위장관 침범이 없고요. 여기에 보면 키모세라피가 지금 첫 1년 동안 진행이 되고요. 화학 치료 이후에 그다음에 이 튜머 서베이가 진행됩니다. 마커가 표현되고 이미지가 이용이 되겠죠. 여기에 보면 이 동맥에 대한 침범이 없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전히 침범이 동맥 침범이 있다고 하면 아니면 위장관 침범이 있다고 하면 여기 보면 중입자 치료를 여기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동맥 침범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입자 치료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장관 침범이 소실되었지만 동맥 침범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입자 치료를 12회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항암 치료를 동반하는 것이죠. 중입자 치료 후에 여기에 보면 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중입자 치료 이후의 전환 수술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20명의 사례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술 후에 R0 리섹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제는 대부분 R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성공적인 치료였다고 할 수가 있죠. 중입자 치료 이후에요.
have complete response. 그리고 CR 같은 경우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Residual tumor after surgery. 일부 증례에서 So we 비완전 believe 반응이나 잔존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pancreatic cancer is really 그래서 a good 최정환 같은 indication 경우에는 for 상당히 좋은 carbo ion therapy. 적응증, 특히 이 중입자 치료에서 좋은 So you 적응증이라는 can 것을 다시 see,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this is the image, 여기 지금 이미지가 나와 provided 있습니다. by our general surgeon. After 저희 그 외과 수술 쪽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they do the radical surgery and they 중입자 can 치료 find 이후에 almost 수술을 하였고요. 개복 수술이 절제술이 있었습니다. it's very good outcome. 여기 보면 지금 튜머 자체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nd in the 그렇기 때문에 future, 난치성 in our 함에 group, 상당히 좋은 I will 접근법이라고 show 생각을 합니다. ongoing studies and future collaborations. 앞으로도 저희가 And you 추가적인 can see, 어떠한 in 대외 our 협력을 clinical 통해서 좀 더 treatment, 발전할 in 것이고요. our group, we try to develop intensity 저희 그룹에서는 modulated carbon ion therapy. 자, 중입자 치료에 있어서 좀 더 그 강도 인텐시티를 강화할 것입니다. 포톤이나 프로톤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을 할 것이고요. IMCT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델을 이용해서 분석을 할 것이고요. 자, 이러한 탄소 이온 치료에 있어서 As we all know, carbon therapy cannot provide too large field irradiation 사실상 for subclinical disease. 광자 치료를 적용 가능한 그 중입자 동등 효과 설량을 우리가 계산하는 것도 임상 치료 범위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연구이고요. If we can combine the multimodality, 우리가 멀티 모델리티를 우리가 융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생존율을 높이기 and 위해서 for 말입니다. radiobiology research in my institute. 헤비 아이온은 수소보다 더 무거운 이온들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카본, 그러니까 탄소 이온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임상적으로 환자 치료한 데이터들이 이 카본이라는 탄소를 이용한 데이터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보통 중입자 치료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카본, 그러니까 그 탄소 이온을 이용한 치료로 인식은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 일본에서는 더 다른 더 무거운 이온들을 가속시켜서 치료하는 연구들과 그리고 실제 환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속 기실은 싱크로트론입니다. 앞에서 그 노르망디는 이제 사이클로트론이라는 것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는 도시바는 싱크로트론을 이용하기 때문에 싱크로트론 이렇게 생겼습니다. 싱크로트론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치료실은 고정 치료실은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옆에서 중입자 나오고 이 위에 있는 거는 그냥 위치 파악하기 위한 엑스레이가 달려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겐트리 치료실은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뺑뺑 돌면서 치료를 하는 건데 여기 들어가 있으면 이 뒤에 있는 이런 큰 덩어리들은 보이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부장하게 생긴 공간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속을 시켜서 빛의 속도의 70%를 가속을 시켜서 치료실로 보내면 이 옆으로 싹 나와서 이제 전립선암 환자 치료하는데 이 고정 치료실을 사용하고요. 또 이렇게 가속시켜서 이 겐트리 치료실로 보내면은 여기서 또 지금 현재는 뭐 다른 암종들도 치료를 하고 있는데 겐트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한 12m 되고 무게는 한 200톤 정도 되는 규모의 장치고요. 요 파랗게 생겨 있는 게 자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빛의 속도의 70% 날아가는 이 탄소를 이 자석이 이렇게 꾸불텅꾸불텅하게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쏘게끔 하는 기술력이 이제 도시바가 자랑하는 기술력이 되겠습니다. 그 저희 워크플로우, 그러니까 환자 치료하는 준비 과정, 환자분은 여기 이런 저희가 이제 치료하기 직전까지 준비하는 과정이 이렇게 있는데요. 뭐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설계할 때 호흡 조절을 하기 위한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는데 치료하기 전에 또 CT를 찍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게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돼 있으면 다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고치는 작업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전립선암 치료하는 거 잠깐 설명드리면은 치료하기 전에 이렇게 요 전립선과 직장 사이에 젤 같은 걸 집어넣고요. 이건 저절로 흡수되고, 전립선에다가는 금침 이런 거를 이제 넣어서 치료할 때마다 제가 좌표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설계하는 것도 뭐 이렇게 환자분이 맨날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런 움직일 수 있는 거에 대한 걸 모두 고려해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게끔 돼 있고요. 이 설계한 거를 저희가 막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 정도면은 환자 치료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다, 이런 이제 과정들을 쭉 거치게 됩니다. 거치고 치료실에서는 환자분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 위치를 보면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잘 있는가, 뭐 그래서 이런 아까 넣었던 금침 같은 거를 확인해서 위치 조정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치료를 탁 버튼을 누르면은 실제 치료 시간은 2분 내에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2분을 위해서 앞에서 준비하는 과정은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췌장의 예를 들어보면 이게 췌장은 숨 쉴 때마다 움직이기 때문에요. 이 췌장의 예를 들어보면은 이 겐트리 시스템에 이렇게 또 엑스레이가 달려 있어서 이 찍어가지고 위치가 괜찮은지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엑스레이를 이용을 해서 위치 파악을 하는데요. 그 몸 안에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뭐 이게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는데 튜브 같은 거를 넣으신 분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일부러 그 코일 같은 것도 넣고 뭐 금도 집어넣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안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준비들을 하고 때로는 그 외과 교수님이 이 위와 치료할 부분 사이에 그 장관막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배에 있는 약간 지방 같은 거를 이 사이에다 껴넣어주는 그런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료하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그 암을 잘 치료를 할 수 있고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기 위한 사전 준비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호흡을 할 때마다 환자분의 호흡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뭐 이렇게 교육도 하고 뭐 환자분이랑 계속 연습하면서 호흡 훈련하고 이러면서 안정적인 호흡을 찾고 이렇게 그 실제로 이렇게 암이 움직이는 것과 환자 피부에서의 호흡이 이렇게 잘 맞는지도 확인을 하고 이런 데이터를 컴퓨터에다가 넣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해서 대략 움직임이 한 2mm 정도 움직임 내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그 중입자가 나가고 2mm 바깥에 있으면은 중입자가 나가지 않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호흡을 맞춰가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애를 쓰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기술적이어서 좀 넘어가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설계를 했는데 이게 매번 매일매일 환자분의 몸 배안 상태가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설계할 때는 뭐 이 치료하는 부위와 위의 위치가 충분히 떨어져 있어서 괜찮다 싶었는데 치료 4번째 날 보니까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몸 안에 장기들은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또 이거를 좀 고쳐가지고 다시 또 안전하게 치료를 또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이렇게 치료 전에 CT를 찍어서 속 상황이 괜찮은가를 보고 좀 주변 장기들이 치료하려고 하는 부위에 가까이 붙었다 그러면 그거를 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를 보다가 이 CT를 찍고 좀 뭔가 위치가 안 맞는데요 라고 저한테 이제 보고가 들어오면 제가 진료를 스탑시키고 다시 갑니다. 가서 이거를 고치고 끝나면 다시 진료실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막 기다렸다가 저 사람 어디를 자꾸 나갔다가 들어오냐고 그런 컴플레인도 받긴 하는데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야지만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까지 거쳐서 굉장히 그 많은 애를 써가면서 이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그 중입자 치료라는 것이 어떤 그 치료 기계 하나를 딱 도입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비용이 들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소프트웨어도 가격도 엄청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루기 위한 잘 트레이닝된 그 스태프들이 있어야 됩니다. 뭐 의사도 그렇지만 의학물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다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특히 유지관리비도 뭐 엑스레이랑 비교를 하면은 한 10배 가량 비싼 것 같습니다. 10배 더 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비싼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그 리소스를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방사선종양학과 의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요.
그 뭔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비뇨의학과 선생님도 비뇨기과 교수님, 영상학과 교수님, 내과 교수님, 뭐 외과 교수님 여러 팀이 그 중입자를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셔야 되고 이 중입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순조롭게 스무스하게 이제 환자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환자 몸 안의 장기들은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빠르게 잘 치료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어쩌면은 그 기계 회사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이 큰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진료 보다가 끊고 나가가지고 한참 있다 들어오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자동화시키고 AI가 잘 도움이 줘야 되고 이런 시스템을 제발 회사에서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그 아까 보신 것처럼 치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저희가 많지가 않아서 그 연구를 위해서 따로 시간을 할애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만약에 삼척시에서 만든다면은 이 중입자 연구를 위한 시설을 꼭 마련해 주시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연구자분들이 엄청난 그 관심을 보이실 겁니다. 저한테도 여기저기에서 이제 이 기계를 사용해 갖고 연구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지만 지금 저희는 환자 치료하는 데만도 이 치료실을 배정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에요. 제가 다 연구는 지금 못합니다라고 다 이제 양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연구 시설을 만들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이어진 세 번째 사례 발표에서는 서울대학교 박종민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중입자 치료 도입을 앞둔 국내 대학병원들의 준비 과정을 중심으로 현재의 인프라 구축 현황과 기술적 준비 사항, 그리고 도입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들에 대해 다뤘는데요. 특히 중입자 치료를 실제 임상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어떤 기술적 조건과 판단, 그리고 협업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발표 시간이었습니다. 심포지엄 첫날 네 번째 사례 발표로는 일본의 중입자 치료 연구 성과와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 그리고 향후 발전 가능성을 주제로 한 타쿠 이나니와 박사의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오랜 기간 축적된 일본의 임상 경험과 기술적 진보를 바탕으로 중입자 치료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폭넓게 조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례 발표를 모두 마친 뒤에는 한국원자력의학원 김미숙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한 패널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발표에 참여한 연사들과 현장 참석자들이 함께 모여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는데요. 각 분야의 시각이 교차하며 중입자 치료의 현실적 과제와 향후 비전을 함께 모색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밈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조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진 심포지엄 2일차에는 윤사준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강원대학교에서 진행 중인 연구 클러스터 발표가 진행됐는데요. 중입자 치료의 인프라 구축을 넘어 치료 이후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석탄 산업 전환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1989년도에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서 석탄 생산량이 줄게 되죠. 그래서 무연탄이 뭐 200만 톤인가 뭐 그렇게까지 막 줄면서 석탄 생산량이 감산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감소하게 됐고, 여기 신문 기사 아티클에도 보시다시피 2025년도에 우리나라에 남은 국내의 국공영 탄광이 모두 폐광하면서 이렇게 석탄 산업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그런 시대를 맞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삼척이 석탄 산업이 또 중심인 산업이다 보니까 일자리 감소의 첫 번째 문제가 있었고요. 그럼 일자리가 감소되면 두 번째 문제는 또 뭐냐면은 인구 감소입니다. 인구 감소가 1988년도에 44만 명, 그 다음에 2000년도에 24만 명, 그 다음에 2022년도에 17만 명. 특히 이 경우는 도내 탄광 지역 4개의 시군구의 인구만을 봤는데요. 이렇게 인구가 빠르게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간단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또 정의를 해보면은 고령화가로 뽑을 수 있었는데요. 강원도의 고령화 지수는 전국에서 가장 최고 수준으로 예측이 된다고 하고요. 2017년에 노인 인구 비율을 18%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50년 후에 프로젝션을 할 경우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18%에서 56%까지 늘어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생산 연령들이 적다 보니까 이 인구 문제와 더불어서 고령화 문제까지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문제를 더 보고 싶은데요. 자, 강원도가 또 의료 취약 지역인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나이트릭 옥사이드 가지고 3분 안에 혈관을 그러니까 확장시켜주면 살겠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 응급 의료 시설 평균 접근 거리인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22km가 떨어졌어요. 22km. 만약에 앰뷸런스가 페라리 람보르기니라고 그래가지고 한 200km씩 달린다고 해도 가는 데만 10분 걸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관상동맥 막혀가지고 살 수가 없죠. 10분은 어떻게 버팁니까? 뭐 스트로크도 마찬가지예요. 뇌졸중 와가지고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3km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바로 앰뷸런스 와가지고 좀 치료돼서 영구적인 데미지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 반 이상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는 20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가능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여기도 보시면은 강원도의 그 치료 가능 사망률 10만 명당으로 봤을 때 지금 1위를 좀 달리고 있다고 이런 통계를 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 취약 지역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를 문제 4가지를 요약을 하면은 무슨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냐면은 첫 번째 폐광 지역이 되면서 일자리가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가 감소하다 보니까 산업이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되면서 비활성화되면서 인구가 감소를 했고 거기에 따라 그리고 또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안 오다 보니까 또 고령화가 추진이 됐고 고령화가 생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의료 취약 지역까지 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해결하실 수 있으실까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기조연설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거 거꾸로 하면 되잖아요. 일자리가 감소했으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인구가 감소했으니까 인구를 유입하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고령층이 많아지니까 고령층 취나 어떤 산업이나 뭐 의료나 이런 거라 좀 하면 되고 특히 의료 산업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의료 취약 지역 문제를 이제 단순히 병원 하나 치료기 하나만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아예 산업 자체를 만드는 클러스터, 의료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 이 4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세 번째 토픽은 뭐냐면은 인공지능을 좀 결합해서 원주시하고 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도시 단위에서 전체가 디지털리 시뮬레이트 되고 모니터링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마 시간상 제가 이거 발표는 못할 것 같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은 아니면 여기 연락처 이렇게 저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척은 아주 좋은 천혜의 자연 환경과 또 최첨단 중입자 치료 기반으로 의료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원주시나 뭐 다른 강릉이든 그렇게 그다음에 의료 기반 산업 클러스터를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힐링 존을 만들고 있고 의료 R&D 존까지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리고
세계적인 대학과 예를 들면 저서 기스라든가 아니면 뭐 하버드라든가 세계적인 대학들과 협력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암 치료 특화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저희의 모델이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많이 성원해 주시고 같이 도와서 저희 아버지처럼 이렇게 암 치료를 받고 싶지만 받지 못하셨던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와셔서 여러 번 치료도 받고, 이게 중입자다 보니까 한 번 하루 받아서 낫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번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척은 인프라스트럭처, 의료 관광 인프라스트럭처 돼 있고 워낙 좋은 자연환경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뛰어난 의료 환경까지 갖추게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서울에서 좀 멀어서 힘든 점이 없진 않아 있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의료 클러스터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런 난치암의 주요한 그런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뒤에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BR이라든지 또 LT라고 하는 선양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가지고 효과적으로 암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개념들은 환자의 입장에서는 그 치료에 대한 효과는 단순하게 자기의 삶을 회복시키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전체 환자가 바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내가 어떻게 삶을 회복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고 있는 거죠. 목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이런 중입자 치료는 그런 삶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환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의 이런 중입자 치료라고 하는 기기가 도입되면서 어떻게 이제 이런 연구센터의 구축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을 방향을 결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는 뭐 어저께도 많이 얘기가 되어졌지만 사실 이 중입자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 자체가 말 그대로 정상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고 또 이런 그 생물학적 효과, BR이랑 생물학적 효과가 높기 때문에 뒤에서 잠깐 나오겠지만 암 환자의 전체 치료를 완치하신 분들조차도 약 80% 정도는 다시 일상으로 회복을 하지 못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게 제목이 이제 환자의 여정과 함께하는 이제 보건의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치료 기술 자체가 저희 이 서비스센터를 구체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센터를 구축하는 패러다임과 굉장히 상응해서 맞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어제도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런 중입자 치료와 함께 기기와 인프라가 들어오면서 이런 보건의료 서비스센터의 연구센터의 구축에 대한 목표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중입자 치료 기술의 국산화라든지 임상실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난치암 환자를 아까 얘기했던 환자의 여정에 맞는 통합 치료 시스템, 사후관리 시스템, 재활, 그다음에 서비스 설계 이런 부분들을 구축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거고요. 또 이제 다양한 분야의 융합 교육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런 중입자 치료 전문 인력에 대한 인증 체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의료 산업이라든지 또는 정책에 대한 연계와 그다음에 글로벌이라고 하는 플랫폼들을 같이 연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센터의 목표를 설정해 보았고요. 이런 연구센터의 5대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정을 설계하는 조직, 그다음에 사람 중심의 융합 플랫폼, 공공산업들을 연계할 수 있는 허브 형태의 센터들이 구축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인재를 양성한 허브가 되어야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런 센터를 구축을 한다면 치료를 잘하는 병원이 아니라, 치료를 잘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난치암 환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회복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되게 내용이 많아서 제가 많이 준비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치료 인프라라든지 생물학 연구 플랫폼, 그다음에 연계 구조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유기적으로 복합되어져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거고, 또 해당되어져 있는 연구센터가 각각의 단계별로 기반 구축하고 또 임상 연구와 고도화를 진행하고 또 서비스 정책까지 확장하는 그런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강의 자료에 있어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어떠한 환자의 여정에 맞춰서 어떠한 이제 주제들이 발굴되어져야 하는가. 하지만 해당되어져 있는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여기 이제 들여다볼까요? 어저께도 이제 많은 물리학자 선생님들이 또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오른쪽에 중입자에 대한 치료의 효과라고 하는 걸 보시면서 서바이벌 레이트를 표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존율을, 물론 정상 조직을 잘 보호할 수 있고 또 좋은 기술인 건 알겠는데 왜 우리의 그 지표는 생존율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중입자 치료뿐만 아니라 이런 치료 후의 관리와 장기 추적과 재발 예방, 그다음에 사회 정책적 연계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각각의 이제 이런 연구 주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되면 결국 이제 저희가 중입자 치료센터뿐만 아니라 센터의 유치와 함께 지금 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늦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충분하게 그런 임상적인 치료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배경적 또는 인력적인, 그다음에 주변에 대한 그런 많은 준비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뭐 학교에서는 여러 ERC라든지 SRC 또 MRC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첨단 연구센터로 구축하는 모습들을 대학에서 같이 상응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이런 연구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환자의 유치와 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서비스 정책, 이런 국가적인 전략 인프라로서 만들어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철학과 환자를 여정을 함께하는 환자 맞춤의 치료와 또 그거와 관련되어져 있는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다음에 환자의 경험 중심으로 하는 철학과 비전, 목표의 제시, 그다음에 이런 경제 효과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서브센터가 보건의료 혁신 서브센터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은 이런 난치암 환자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질 것이고, 또 지역에 공헌하고 기여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카운터파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를 하게 되고 또 다음 세션 발표로는 강원 남북권 특화 종합병원 유치와 중입자 암치료센터를 연계하는 전략을 주제로 노효련 교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공공의료와 민간병원의 역할 분담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의료 모델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이야기했는데요. 지역 의료 체계와 중입자 암치료센터가 어떻게 상호 보완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에서 여러 연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서 탄소이온 이어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도영미 실장의 연구 발표는 중입자 치료의 비용, 효과 분석과 함께 보건 경제적 가치 평가를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의료기술 도입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인 경제성, 사회적 편의, 정책성, 타당성을 중심으로 중입자 치료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발표였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최첨단 중입자 치료와 여러 분야에 사용 가능한 고정밀 방사선 치료를 연계하는 전략으로 정누리연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개별 기술을 넘어 의료기술 간 연계를 통해 치료 효과와 접근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안을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탄소이온 치료는 궁극의 가장 정밀한 치료를. 자, 저희가 이틀 동안에 진행한 본 심포지움을 통해서
중입자 암치료센터 조성과 의료 클러스터 구축을 넘어서 미래를 설계하는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이렇게 끝까지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나눠주신 의견과 경험 저희가 잘 정리하고 경청해서 앞으로 또 실질적인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틀 동안 여러분과 함께했던 아나운서 이승희라고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안전히 또 천천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